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국제결혼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국제결혼을 제가 업자가 아니니까 저한테 의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데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서 제게 필터링 하시는 질문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제가 개입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모르면서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와 라오스 비엔티엔 살면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경험한 것에 아주 주관적인 제 생각을 개입시켜서 답변을 드리는 정도지요. 제 답변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라도 피해를 보면은 안 되고 또 사기를 당해도 안 되고 그냥 안전하게 두들기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면 그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웬만한 질문이 카톡으로 와도 제가 좀 심도 있게 심층 분석해서 드리는 말씀은 한국에 계신 물어보시는 예비 신랑님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는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이죠. 라오스 여성분들과 8년 전에 10년 전에 또 6년 전에 결혼해서 한국에 가서 잘 사시는 자녀도 낳고 국적 취득도 하고 2년 거주한 다음에 한국어 테스트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있잖아요. 한국 어학 시험 보는 거. 거기 단군 할아버지 역사도 나오고 합니다. 이제 그 시험까지 붙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고 처음에 가서 한 2, 3년은 추위 때문에 겨울에 정말 움츠리고 옴싹달싹 하지 못하셨던 라오스 신부님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이 다 돼서 처음에는 이제 태국 음식 파는 도매점이라든지 그 대구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요즘은 외국인 단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택배로 주문해서 현지 고향 음식을 시켜 드시다가 이제는 그것도 이제 배달 안 하시고 한국 음식으로 사시는 그런 라오스 부인들과 사시는 제 지인들이 있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을 잘 드시고 눈이 오면 우리보다 더 좋아하고 동구 밖까지 아파트 조경 꾸며져 있는 공원까지 뛰어나가신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죠. 잘 살고 계시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잘 사는 커플들 신랑님이 이제 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가 한국 남성을 정말 괜찮은 가정 잘 꾸리고 이혼 경력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라오스를 떠나서 한국에서 내 남아있는 인생을 정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할 겁니다. 한 분은 역시 비엔티엔이 고향이고 지금 비엔티엔에 거주하고 있고요. 저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나이는 41살이신데 딱 보면 41살처럼 안 보여요. 한 30대 초중반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태국 남자와 결혼은 한 번 했었는데 자녀는 두지 않고 르어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금 몇 년째 살고 있으면서 한국에 대구에서 사시는
그 오라버니 댁처럼, 그 언니 댁처럼, 나이는 어려도 언니죠.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분이 보는 것은 한국 남자의 그 인격, 술 많이 먹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뭐 때려 부시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경제력을 좀 갖춰. 왜냐하면 라오스 여성이 41살이면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정말로 할머니처럼 보이면 한국 남성과 결혼을 꿈꾸지 않는데 본인이 아직도 미시족 같으니까 제가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한국 남성, 경제력이 좀 있는 분과 편하게 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영상에 만약에 제가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한국에 나가서 사는 여성들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운 미지의 세계로 나가기를 싫어했어요. 제가 아는 라오스 여성들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성격도 유순하고 그 옷장사를 했었어요. 야시장에서도 옷장사 했었고 상가도 운영했었고 나름 뭐 BNTN에서는 똑똑한 여성 측에 속하죠. 뭐 산전수전은 겪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중전, 지하전, 스카이 콩콩전, 뭐 땅굴전 이런 것까지는 겪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러브콜을 주셨어요. 사진 올려도 돼요? 그렇죠. 사진을 올려야 누가 보고 그래도 저한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취급을 하는 주인공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역시 한국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제 지인의 처제예요. 언니가 한국 나가서 고생 안 하고 형부가 건설업 하는데 돈 잘 주고 아들내미 잘 키우고 1년에 한 번씩은 또 라오스도 왔다 가고 부러운 거죠. 나이는 27살인데요. 얼굴이 아주 이렇게 보니까 복스럽게 생겼어요.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그 귀염성 가진 뭐 봐도 한국 사람 비슷했어요. 대학 졸업했고요. 결혼한 경력은 없고 아이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랑 좀 성격도 맞고 한국에 같이 나가서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남자를 원해요.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고 이거 내가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냥 뭐 간 보려고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좀 싸게 안 되나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가지고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국제결혼업체 돈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반값이 안 되나 뭐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소개가 했어도 뭐 지참금이라든지 예식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은 다 나갑니다. 다만 이제 국제결혼업체보다는 돈이 덜 들어가고 뭐 크게 위험성이 없겠죠. 왜 분명히 혼인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오셔서 만나보시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중간에 상대가 바뀔 일도 없고 딴소리 할 일도 없고 물론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 국제결혼업체 아닌 곳의 사람들이 막 라오스 여성들 사진을 막 올리고 뭐 화려한 경력을 가진 여성이라고 그러고 은근히 그 돈을 좀 많이 갖고 오시는 분이 좀 아무래도 배필이 될 확률이 많다는 이런 뉘앙스의 영상들이 올라오는 게 사실인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디 종업원 하나 구해서 취직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국적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습성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모든 것이
거의 230도 이상 다른 남녀를 만나게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한평생 해오하게 하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신경 쓸 일이 엄청나게 많죠. 또 당사자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면 베트남 여성이 와서 한국 남성을 막 돈도 안 주고 성폭행하고 때리고 그래서 나는 이혼한다. 이혼의 귀책 사유는 한국 신랑에 있다고 한국 신랑은 법원에서 패소 판결 받고 베트남 여성이 승소해서 자기 전 남편을 막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 국제 결혼하는 데이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통계에. 그리고 뭐 필리핀 여성들 뭐 딴 데로 도망가고 잠적하고 태국 여성들 뭐 결혼해야 한다고 와가지고 뭐 공장에 취직해 있고 안마장애가 있고 마사지샵에서 성매매하고 있고 그러다가 불법 체류해서 한국 이민국에 걸리면 본국에 가서는 한국의 연립주택에 창살, 쇠창살 있는 데서 감금당하면서 돈도 못 받고 성매매 당했다, 노동 착취당했다 해서 또 그게 태국 내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태국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보복성으로 또 강제 추방되고 그런 거를 참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이런 그 잘 사는 가정들의 그 표본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다. 또 그곳에 내 부인감을 구하려는 한국 남성분도 오시게 되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안전장치처럼 또 소개를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서로 어떤 무한대의 책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의 책임의식이 있는 유한 책임제 소개 아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국제결혼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내 조건 밝혀야죠. 미혼,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유무 증명, 범죄 경력 증명서, 건강진단서. 동남아는 그 에이즈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내 경제적인 능력, 뭐 가근세 납세 증명원이라든지 재산세 과세 증명이라든지 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번역된 서류로 일단은 사람 얼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문서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라오스 여성도 결혼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 여성들을 소개해서 제가 뭐 거마비라도 챙겨 먹으려는 그런 속셈보다는 만약에 결혼을 원하신다고 하면 제가 뭐 제게 연락을 주신다 해서 모두 다 이분들하고 연결을 하는 건 아니죠. 제 나름대로 또 이 검증 과정이 있겠죠. 카톡을 해보면 알고 보이스톡 대화해보면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인생의 경험이 좀 있는 나이가 되니까 보이스톡 5분만 하면 그분에 대해서 대강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안 되겠다. 이분은 되겠다. 아 이분은 꼬치꼬치 따지는구나. 아 이분은 자기 이속을 굉장히 차리는구나. 이런 거 제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한번 그 좋은 사람들끼리 한 가정을 꾸리는데 제가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뭐 오해하신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뭐 어차피 제가 뭐 여자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제결혼업체에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본업은 여행업이고
늘상 얘기하지만은 침향 판매하고 있고, 그 외에 뭐 비즈니스나 한 달 살기 이런 분들 그 용역으로 나름 BNTN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은 안 해요. 대신에 가끔 그래도 태클 당하고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제 한 가지 마음 일념은 끝까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정도를 가자. 사도 가지 말자. 사도를 가면 조금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나중에 뒤끝이 안 좋다. 하늘은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보고 괜찮으셨으면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도 구독은 한 번 하시면 그냥 계속 내일부터 모레부터 계속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독만 해놓고 안 보시면 안 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